태풍과 주요 악기상. 자, 악기상. 나쁜 기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단원에서는 태풍이 가장 중요해. 태풍만 좀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악기상들은 그냥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현상들이 어느 정도 기준일 때 그 현상들을 정의하는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태풍부터 갑니다. 태풍은 자, 이렇게 불러.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러주기도 해. 글씨 좀 이쁘게 써볼까? 똑같네. 자, 이 열대 저기압이고요.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바람을 동반한 게 바로 뭐다? 태풍.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열대저기압. 자, 근데 온대저기압,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온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했다면 이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일기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태풍 기호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래서 태풍은 저렇게 표현하고. 자, 그러면 이 태풍의 발생 원인이 이제 있어야 돼. 온대저기압의 발생 원인은 뭐였었지? 정체전선이 파동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에서 파동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전선과 온대저기압이 발생을 했었다면 이 열대저기압인 이 태풍은 수증기의 공급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수증기의 공급, 즉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하는 응결열. 수증기는 뭐야? 기체 상태야, 그렇지? 물방울은 액체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은 전부 액체 또는 고체 상태야, 그렇지? 그러면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 기체에서 액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건 액화고, 이때는 뭐가 액화열을 뭐 한다? 방출한단 말이야. 이때 특별히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응결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응결열을 뭐 한다? 방출한다. 응결열. 요거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잠열. 상태 변화 시에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잠열이라고 불러줘.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열에는 두 가지가 있어. 현열과 잠열이 있는데 현열이라는 건 실제로 온도의 변화를 주는 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태가 변하게 만들어주는 열을 우리는 잠열이라고 불러.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는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상태가 변하게 만드는 열을 잠열. 응결열도 이 잠열의 한 종류더라라는 거 이렇게 포함된다. 이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태풍이 발생하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그치? 응결열을 방출하면서 태풍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수증기가 있으려면 수증기가 공급이 돼야 되고, 수증기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저위도, 그치? 열대지방이어야 된다. 위도 5도에서 25도 정도, 수온이 27도 이상인지. 그러면 그거보다 더 저위도인 적도 지역에서는 도대체 지금 왜 5도부터일까? 0도는 아닐까? 라는 거야. 자, 얘가 열이 방출이 되면 주위의 기체를 어떻게 하겠어? 가열시키겠지. 열이 방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올 때쯤 되면 후덥지근한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주위의 공기가 가열되면서, 그러면 가열되니까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단 말이야. 상승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강한 회전을 일으켜야 돼. 근데 이 회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향력이 필요해. 지구가 자전하니까 나타나는. 근데 문제는 이 전향력은 0도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적도에서는 전향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나와. 0에서 5도인 지역은 전향력이 매우 약해. 뭐가?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회전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이 태풍이라는 건 빠르게 상승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기압을 표현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결국 들어온 공기들이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뭐 해야 되거든? 상승을 해야 되거든. 상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응결된 수증기가 응결돼서 방출된 열들이 주위의 공기를 가열을 하니까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하고 강한 상승 과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른 회전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태풍이 만들어진단 말이지. 근데 아주 저위도 0에서 5도 정도는 그 회전을 만들어내는 전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기가 어렵다. 됐죠? 그러면 이 태풍의 특징,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등압선이 동심원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 태풍을 중심으로 등압선이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로 등압선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대형 태풍이 된다. 왜? 더 강한 상승 또 강한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따라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나라는 주로 7월과 9월 사이에 여름철이지. 태풍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 태풍은 자 대기하고 해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옮겨주는,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 열평형을 보면은 어때? 이거 이제 적도 부근이라고 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될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저위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는 반대로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되는 층가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단 말이지. 그러면 저위도에서 남는 열들을 고위도로 운반해 주는 게 바로 뭐냐? 대기와 해수라고. 근데 이 태풍은 짧은 시간 동안에 대규모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 준다. 알겠습니까? 그냥 대기와 해수처럼 바람이 불고 해류가 흘러서 나타나는 것도 이제 전달되는 에너지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더 빠른 시간에 운반을 시켜준다. 태풍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태풍은요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 보통 중규모 정도라고 얘기를 해. 중규모. 그래서 뭐 소규모, 중규모 뭐 이렇게 많아. 미세규모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상 그게 빠졌어. 예전에는 있었지만. 자, 그래서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이다.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왜? 저기압이었으니까. 반면에 남반구는 뭐겠어 그러면? 남반구. 대답해. 그렇지.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상승이 강하면 구름이 어떻게 된다? 두껍게 만들어진다.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정란운이 만들어진다. 정란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먹구름이라고 보면 돼. 그냥 두꺼운 구름은 저군형이라고 불러주고 정란운은 그 약간 시꺼멓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천둥 번개를 좀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는 뭐가 존재하느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해서 30에서 50km 정도에 이르는 범위야. 그러면 얘는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는데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기압 아닙니다. 고기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는 건 결국은 대륙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대륙권이 이제 0km에서 11km인데, 그럼 강하게 이 공기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성층권을 만나면 이 공기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근데 이 안쪽으로 모이는 공기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 도대체?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밑으로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겠지. 우리가 만약에 주먹을 쥐고 밀가루를 반죽을 누르면 대부분의 밀가루 반죽은 밀려나지만 이 손을 따라서 주먹 틈을 따라서 밀려오는 빨려 들어오는 그런 반죽도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공기가 계속 상승하면서 중간으로 모인 애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안쪽으로 어떻게 돼? 약한 하강기류를 형성해서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 그러면 하강기류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더라? 하강기류는 구름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고기압은 아니지만 약한 하강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소멸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다. 어디는? 태풍의 눈은.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기압 그래프랑, 그지? 기압은 어떻게, 여기 태풍의 눈이 가장 낮지만 반면에 풍속은 태풍의 눈에서 벗어날 때 가장 높지. 태풍의 눈은 구름이 소멸되기 때문에 바람은 약해진다. 순간적으로 약해진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태풍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부터 얘기할 친구들이 태풍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 태풍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태풍은요 어디에서?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 중위도로 운반이 되는데, 이 저위도와 중위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몇 도를 기준으로 삼느냐? 30도를 기준으로 삼어. 그럼 30도 북반구 기준으로 가정을 합시다. 이제 0도라고 가정을 하자고, 여기가. 그러면 30도에서 0도 쪽은 무슨 바람이 부냐면, 무슨 바람이 불어? 북동 무역풍이 불어. 평소에. 그 다음 중위도는 평소에, 그렇지, 편서풍이 불지. 그러면 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왜? 북동 무역풍을 역행하니까. 올라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풍의 진행 경로는 요렇게. 그래서 어디에? 고기압에, 즉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주변에 북태평양 기단이 있었잖아. 그리고 태평양이라네. 태풍은 여름철 7, 8, 9월에 발달한다 그랬지. 근데 7, 8, 9월은 7월에서 9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는 시기야. 근데 태풍은 뭐야? 열대성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니까 고기압을 통과를 못한다. 그래서 어디를?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북태평양 기단이면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무슨 궤도를?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간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7월에서 9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발생 초기에는 어느 쪽으로? 북서쪽. 이거는 0에서 30도 부근에서, 맞지? 물론 0에서 5도 부근은 태풍이 발생을 안 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도에서 30도 정도가 되겠지. 그 다음에 25도에서 30도를 지나면서 뭐야? 북동쪽으로 바람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꺾인다. 그 다음에 무역풍을 받는 지역에서는 느린 속도로. 왜? 무역풍을 역행해야 되니까. 반면에 편서풍을 받는 지역에서는 빨라진다. 이거는 순행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보세요. 30도를 좀 기준으로 대략적으로는 모식적으로 그려볼게. 요렇게 이동하고 얘는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가정하자고. 자, 태풍을 여기다 그릴 거야. 얘도 이렇게 태풍.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풍의 중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자, 먼저 저기부터 그리자. 지구 대기 대순환. 그러니까 30도 밑에서는 무슨 풍이 불어? 아이고, 뭐야? 아이고 왜 이래? 북동 무역풍이 불고 30도 고緯도 30보다 고緯도에서는 그렇지 편서풍이 불 거야. 자, 그럼 북동 무역풍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렇지? 편서풍은 반대로 이렇게 그리겠지. 맞냐?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어찌됐건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태풍으로 바람이 들어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태풍 진행 경로의 요 오른쪽 부분은 어때? 자, 요 친구하고 요 친구의 바람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두 개,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 요 친구랑 요 친구. 얘도 오른쪽 부분이면 여기가 되겠지.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바람의 방향이 거의 일치하지. 자, 그래서 이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 방향은 지구 대기 대순환의 바람과 이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에서의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를 이렇게 불러. 위험 반원이라고 불러. 위험 반원. 자, 반면에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봅시다. 녹색으로 해보자. 자, 이쪽은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바람의 방향이 어때? 반대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지.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왼쪽에 위치한 친구들은 대기 대순환과 태풍의 바람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감소한다. 그래서 얘들은 뭐다? 안전반원이라고 불러. 실제로 안전에서 안전반원이 아니야. 덜 위험반원 그럼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위험반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반원이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험반원 나왔지. 이동 경로의 오른쪽. 그다음 안전반원. 이동 경로의 왼쪽.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이 그림이야. 선생님 그림이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요걸 좀 기억을 할 거야. 자,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1번, 2번, 3번이야. 자, 그럼 태풍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도시 A와 오른쪽에 있는 도시 B의 바람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1번에 위치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그치? 그럼 1번에 위치했을 때 A는 어느 쪽에 있어? 왼쪽. 북서쪽에 위치하잖아. 그치? 얘는 어떤 바람이 불어? 이렇게 1번이 들어오는 거야. B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B는 어떻게 불어? 이렇게. B 쪽으로는. 그치?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참, 미안. 여기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불어 들어오겠지. 자, 2번에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A는 이렇게 바람이 불 거고 2번. B는 이렇게 바람이 부겠지. 맞아요? 3번에 있을 때도 역시 바람은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되는데 A 입장에서는 이렇게, B 입장에서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불어가야 되지.
자, 그럼 A는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 쪽에서 서풍 계열이 됐다가 남서풍 계열로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변해? 지금 시계 반대 방향, 그렇지? 풍향이 시간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는 거야. 반면에 서쪽에 있는 아니 오른쪽에 있는 B 지역은 풍향이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위험 반원이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변한다. 우리가 보통 시계를 어느 손에 차? 왼손에 차잖아.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왼손에 차잖아. 그러니까 오른손에 시계를 차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알겠습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진행방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면서 위험하다. 위험 반원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지금 여기 뒤에 나왔나? 여기 나와 있네. 요거야, 요거. 1번에 대한 내용이야. 자, 다시 태풍으로 넘어오면 태풍의 소멸. 태풍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증기가 공급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태풍이 만들어진다. 생성된다. 그럼 수증기를 뭐 하면? 차단하거나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면 그럼 수증기가 차단되는 건 어디로 갔을 때? 그렇지. 그 다음에 공급이 줄어드는 건 찬 바다. 즉 어디야?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된다? 태풍은 소멸된다. 세력이 약해진다. 자, 그거고. 주로 섬이나 뭐 해안지방의 강풍의 피해 그리고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고 왜냐면 저기압이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서 뭐야? 태풍성 해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해일, 집중호우, 강풍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태풍은 악기상 중에서도 태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은 따로 좀 얘기를 해. 자,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하고